GS건설이 신사업에서의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장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마진 사업 매출이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데 더해 정부 627 대출 규제의 타격도 경쟁사 대비 적다는 분석입니다. 신사업 역시 청산 작업을 마무리하며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건설사회부 방서우 기자와 알아봅니다. 방 기자, 이 GS건설 2분기 실적에 힌트가 있다라고 하던데 영업이익은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당기 순이익이 적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GS건설의 2분기 매출은 3조 1,0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줄어든 반면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73% 이상 늘어난 1,6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제 메이플자이와 철산자이 같은 이런 대형 준공 현장에서 늘어난 공사비와 정산이익 등이 반영된 영향이 컸고요. 반대로 이제 당기 순이익은 적자 전환하면서 871억 원의 순손실을 나타냈습니다. 이 해외에서 모듈러 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영국 자회사 엘리먼트 청산 비용이 1,000억 원 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정리하면 이제 주택 시장에서 번 돈을 좀 신사업 관련 비용으로 깎아먹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에서 주택 지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걸 우리가 모듈러 주택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적자가 났다. 이게 이제 GS 일가 4세 허윤용 사장의 야심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엘리먼츠는 이 허윤홍 사장이 신사업 부문 사장을 맡았던 2020년부터 직접 인수 과정을 지휘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342억 원을 들여서 지분 75%를 인수했었는데 이후 모듈러 주택 수요가 큰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부담이 커지면서 손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불어났고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연간 손실 규모를 넘는 472억 원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결국 매각조차 어려워지면서 청산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GS건설의 이번 엘리먼트 청산에 대해 알턴이를 뽑은 것과 같다면서 부진한 신사업이 재편되는 동시에 본업인 주택사업이 진가를 발휘하는 때가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도 이번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일제히 목표 올려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실적 발표 이후 세 곳의 증권사가 GS건설의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이제 네. 다른 곳들도 투자 이익을 매수로 유지했고요. 사실 이제 허윤홍 사장이 의욕적으로 좀 신사업을 추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주택을 아예 놓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택 브랜드 자이를 22년 만에 리뉴얼하면서 건설업 본연의 경쟁력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마진 현장 준공이 마무리되고 또 이제 고마진 현장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흐름은 다른 경쟁사와 비슷하지만 GS건설의 경우 상반기 입주 물량만 이제 22,000 가구로 연간 목표의 73%를 달성하면서 경쟁사 대비 우수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제 올해는 좀 건설사들 입장에서 이 입주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요. 네. 이제 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잔금 납부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이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가의 30%에 달하는 잔금을 내지 못하면 건설사들은 유동성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GS건설은 좀 하반기 남은 입주 물량이 적어진 만큼 좀 경쟁사에 비해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업에서는 예. 네, 그렇군요. 하반기에 경쟁사 대비해서 강력한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GS건설 부채 비율이 현재 지금 200%가 넘어서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도 조만간 개선될 만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일단 이제 수처리 사업 자회사 이제 GS 이니마 매각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GS건설의 재무 구조 개선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 국영 에너지 기업 한국과 지금 거의 뭐 우선 협상 대상자급의 이런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이제 GS 이니마가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좀 각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매각만 성사된다면 거의 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이 한 번에 확보되고 따라서 그 250%를 넘어선 부채 비율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주택 사업 회복이 반가운 일이긴 한데 주택 사업이라는 게 또 워낙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부침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면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일단 GS건설이 좀 신사업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좀 방향성을 재정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록 이제 엘리먼트를 적긴 했지만 국내 모듈러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의 경우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주도하면서 2018년 123억 원에 불과했던 시장이 2030년에는 2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GS건설은 이제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통해서 국내 모듈러 주택 사업을 확대하면서 민간 참여 공공주택
일감도 부지런히 따내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이미 올해 초 인천 강화에 이제 모듈러 공법으로 지은 아파트를 선보인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모듈러 주택이 들어서는 시흥 거모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밖에 스마트 연어 양식과 UAM 데이터 센터 같은 다양한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여전히 보유 중에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이제 수처리 사업 같은 경우도 비록 GS 이니마는 매각하지만 이 수처리 기술 자체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스마트 연어 양식에 계속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GS건설의 실적 회복 기대감에 대해서 건설사회부 방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